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이 문장을 오늘 단순한 문구로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사람은 보통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소모의 누적입니다. 폭발이 아니라 누수입니다. 눈에 띄는 상처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희입니다. 하루의 끝에 남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어딘가로 계속 새어나간 내 에너지입니다. 기운이 빠졌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났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만남이 당신을 소모시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 당신을 얇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끝난 뒤 왜 숨이 얕아지고 눈빛이 흐려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남긴 잔열이 남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참습니다.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라면 그러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의는 당신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회는 당신의 남은 시간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 어른의 얼굴은 당신이 무너질 때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차단은 도망이 아닙니다. 차단은 공격이 아닙니다. 차단은 생존입니다. 차단은 자기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사람을 소모시키는 것은 대개 거대한 악의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친근함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 속에는 당신이 빠져나갈 틈을 서서히 없애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요 입니다. 이 정도는 센스 아닌가요? 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입니다. 질문처럼 들리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압력입니다. 거절하면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수락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당신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호출됩니다. 더 자주 기대됩니다. 더 자주 당연해집니다. 처음에는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가능하실까요? 입니다. 이번만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 그러나 이번만이 쌓이면 어느 날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일정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당신의 하루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됩니다. 소모는 특히 금요일 저녁에 잘 드러납니다. 금요일 저녁의 메시지는 늘 비슷한 얼굴로 옵니다. 주말에만 조금 가능하실까요? 입니다. 부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주말의 구조를 바꾸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앞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답합니다. 네, 괜찮습니다입니다. 네, 괜찮아요입니다. 이 말은 상황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공기를 정리합니다. 표정을 지웁니다. 갈등을 접어둡니다. 문제는 그 매끄러움이 자주 내 몫으로만 지불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관계가 하나쯤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이 확정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평가 한 줄이 다음 기회를 흔드는 자리입니다. 이번만 잘하면 이 계속 반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람은 거절보다 먼저 계산합니다. 거절 자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 뒤에 따라올 공기를 계산합니다. 불편해질까를 계산합니다. 기회가 사라질까를 계산합니다. 관계가 얼어붙을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지키는 말보다 공기를 지키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 말이 바로 괜찮습니다입니다. 그 순간에는 잠깐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파도가 넘어간 느낌입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입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답장이 옵니다. 역시 믿고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작은 메커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괜찮습니다는 호의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전제가 됩니다. 누구도 대놓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조용히 고정됩니다. 이번만이 쌓이다가 어느 날부터는 묻지 않고 던져집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죠? 입니다. 그때부터는 일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바뀝니다.
원래 하려던 일은 뒤로 밀립니다. 남의 급한 일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당신이 지치는 지점은 업무량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하루를 설계하지 못한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반복되면 어느 날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을 살았습니까?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을 내어주는 방식이 습관이 되었다입니다. 하루를 한 번에 빼앗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씩 내어줍니다. 조금씩 양보합니다. 조금씩 미룹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닌 느낌이 자리 잡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 지점을 집요하게 보았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잃는 방식이 거대한 불행이 아니라 작은 양보의 누적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세네카의 통찰은 단순합니다. 삶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너무 쉽게 내어주기 때문에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로 하루를 계속 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여기부터는 어렵다는 선입니다. 그 선이 흐려질수록 사람은 더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는 더 얇아집니다. 그리고 얇아진 하루는 결국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결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어떤 날 갑자기 강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해결은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괜찮습니다가 나오기 직전에 3초의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백은 싸움이 아닙니다. 여백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닙니다. 여백은 내가 숨을 고르고 내 일정을 다시 꺼내는 시간입니다. 여백은 내가 나를 다시 중심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가장 단순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입니다. 또는 일정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입니다. 또는 가능한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이 문장이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중심에 두던 대화가 다시 사실과 일정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즉답을 멈추는 순간 반응이 잠깐 끊깁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선택이 들어옵니다. 선택이 들어오면 하루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내 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시간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바로 자기 보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말해야 합니다. 말만으로 선을 세우는 사람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몸이 받쳐줘야 합니다. 지친 상태에서는 괜찮습니다가 더 쉽게 나옵니다. 회복된 상태에서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가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짧은 걷기입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호흡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자기 보존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무너지면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더 많이 양보하게 됩니다. 양보가 늘어나면 하루는 더 얇아집니다. 하루가 얇아지면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차단은 말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단은 생활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내 컨디션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문장도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회복되어 있을 때만 그 문장이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여기로 이어집니다. 인생은 자신을 찾는 과정이며 비로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온전한 자신을 찾았다고 느꼈다면 그뿐입니다. 이 문장을 멋지게 들리는 결론으로 두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결산서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묻는 문장입니다. 인생의 초반기는 어쩔 수 없이 소모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학교와 조직과 계약과 관계와 위계 속에서 다음이 불확실한 자리에서 사람은 자신을 저당 잡히며 삽니다. 그 시기를 완전히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초반기의 소모는 겸허히 받아들이되 그 소모 전에 당신을 불태우면 안 됩니다. 소모를 피할 수 없다면 경험으로만 남겨야 합니다. 제로 남기면 안 됩니다. 제가 되면 다음으로 갈 다리가 끊깁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에는 감정을 묻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그곳에 묻지 말아야 합니다. 수치심을 그곳에 묻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그곳에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감정은 결국 당신을 태웁니다.
대신 남겨야 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관찰입니다. 기록입니다. 성찰입니다. 그 경험은 인생의 중반에서 기폭제가 됩니다. 중반은 경고의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중반부터는 더 이상 핑계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반에서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소모되고 있다면, 그 행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면 단호히 경고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할 때 후회와 좌절과 허무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레이스의 규칙입니다. 남의 이익을 위해 내 시간을 쓰고, 남의 기분을 위해 내 에너지를 쓰고, 남의 기준을 위해 내 판단을 미루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 인생이 없었다는 공백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차단은 거창한 탈출이 아닙니다. 차단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첫째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즉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입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입니다. 가능한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에너지를 지키는 첫 울타리입니다. 둘째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괜찮습니다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괜찮습니다는 상대의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호의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전제가 됩니다. 그 전제가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셋째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환경을 하루에 조금씩 끊어내야 합니다. 연락 빈도입니다. 만남의 형태입니다. 대화의 종료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절할 수 있으면 관계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숨이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혹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완벽함입니까? 정답을 한 번에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 소모를 인정하는 날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소모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차단을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더 명료해지는 기술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잔인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온전한 자신을 찾았다고 느꼈다면 그뿐입니다.